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오늘은 수다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건약의 이동근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근 활동가입니다. 네. 와, 뉴페이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예, 이동근 사무국장님은 건약에서 활동하시지만 본인이 약사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사회복지를 따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건약의 뜻에 이제 공감하시고 상원 활동까지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사 선생님까지 모신 이유를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은 다이어트 약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사제인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위고비, 싹센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부분이 좀 남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부작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오늘 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건약은 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요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주로 의약품의 접근권이나 안전하게 의약품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산유도제라고 우리가 미프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유산유도제 약에 대한 접근권 운동이라든지 또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져 있는 글리아티린이라는 약들의 퇴출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 걸리셨는데 그 약 처방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일단 드셨어요. 근데 한 달치 어제 받아왔습니다. 위고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데, 글리아티린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아닌가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참조 가격으로 국가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리아가 그나마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가 의약품을 관리하니까 우리나라도 의약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이제 급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한국은 그거를 퇴출하려고 했다가 제약회사가 소송을 걸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퇴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치매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약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재활치료나 이런 것도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시는데, 하여튼 줄 수 있는 약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주긴 한데, 문제는 이게 급여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 효과보다는 이제 약값으로 인한 지출이 크게 된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사회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약물 남용 문제 이런 부분은 오늘 다이어트 약 말고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누실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시신에서 혈액에서 당뇨 치료제가 나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리스트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성이었고 시체가, 그래갖고 여성의 다이어트 치료제로 다이어트 약으로 삭센다를 복용하고 있던 그런 약물 남용 부분이 이제 다루어져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위고비 삭센다 이게 비만 치료제인데 사실은 원래는 당뇨 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몸에서 작용하는 효과들이 인슐린을 촉진시킨다든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뇌에서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GLP-1이라는 게 몸에서 그냥 반응했을 때 2분 만에 사라지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을 장기간 동안 유지되게끔 해서 계속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으로 이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약이고, 원래는 이제 인슐린 분비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당뇨약으로 개발되었다가, 당뇨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부작용으로서 헛구역질하거나 포만감을 느껴서 음식을 잘 안 먹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비만약으로 다시 선회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나온 약이 위고비고 그 전에 나왔던 약이 삭센다, 이런 약들이 전부 다 GLP-1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이 된 거고, 이게 언제쯤 나왔을까요? 우선은 삭센다는 2016년도, 17년도쯤에 나왔던 약인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오젬픽으로 당뇨약으로 처음에 오젬픽이라는 브랜드로 나왔다가 그게 나중에 또 2018년도 19년도에 다시 위고비란 약으로 다시 브랜딩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허가 과정은 2022년도에 오젬픽이 처음 허가가 되었고, 작년 말에 이제 위고비란 약이 허가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도입된 거는 올해 7월부터 아마 8월, 7월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 이 약이 개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글루타이드 라이크 펩티드라는 거를 이제 이거를 이전에 이제 그 원리상 개발이 됐고, 그러면 뭐 다른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만들 수 있는 데서도 이게 특허가 걸려 있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왜 이게 이 유명한 로버로드 디스크라고 하는 그 덴마크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쪽이 특히 이걸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GLP-1이라는 호르몬 자체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예전부터 끝났었는데, 예. 이 호르몬이 얼마나 장시간 동안 몸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 삭센다라는 약이 개발이 된 거고, 그 삭센다라는 어쨌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특허들이 노보노디스크가 독점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술들은 노보노디스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독점적으로 이런 관련된 비만 치료제를 아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관련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자님 말씀 뭐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당뇨 그 치료제로 나왔다가 거기에 이제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따로 어떻게 뭐 등재를 한다거나 특허를 받는 거다거나 그런 건가요? 같은 성분인데 당뇨로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받았으니까. 특허라는 게 의약품 하나가 사실 여러 가지 특허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물질 특허잖아요. 이제 예. 물질 특허 말고도 뭐 조성물 특허나 뭐 제형 특허라든지 용도 특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이제 약의 이제 특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선은 오젬픽이란 약이 물질 특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정도면 만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특허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른데, 어쨌든 이게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사실은 약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용법 특허나 용도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그걸 허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 특허를 인정하지만 또 다른 나라들 대부분 다 용도 특허를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젬픽 같은 약이 만약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꼭 비만 치료제라는 약, 그러니까 위고비란 약에 남아 있더라도 오젬픽으로서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제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똑같은 약이지만 이게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는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따로 또 내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뭐 나중에 그림 이렇게 편집할 때 넣어주시겠는데,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게 주사제인가요? 어떻게 네. 대단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위고비 자체는 주사제이고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란 성분의 약인데, 이 약이 현재는 리벨서스라는 약 이름으로 이제 알약으로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사제로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고, 당뇨 목적으로는 이미 리벨서스는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벨서스라는 약은 이제 경구약으로도 복용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펩타이드 성분의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펩타이드 의약품을 주사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알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약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펩타이드니까 그 다 분해돼 가지고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고 이렇게 돼서 이 주사제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흡수율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2.4mg을 맡고 있는데, 예. 리벨서스 제가 정확하게 몇 mg을 복용하는지 모르지만 훨씬 높은 mg으로 복용을 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게 이제 피의 혈액에 흡수가 돼서 그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이제 동영상을 그만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제 펩티드는 이제 단백질이니까 위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접고 부작용 얘기할 건데, 삭센다가 원래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삭센다의 다이어트 효과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복용을 했는데, 그때도 좀 많이 남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십니까? 삭센다일 때?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위력 있는 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출 자체는 그러니까 비싼 약이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삭센다를 사용하고 싶지만 조금 비쌌어요. 그게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 한 달 비용으로 20만 원대 이제 가격을 때문에 또 효과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신에 이제 그 약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한 2, 3만 원대나 10만 원대의 약들이 비만 치료제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고비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삭센다보다 효과가 3배 정도 더 강력하다. 그리고 부작용도 삭센다보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번 위고비로 맞아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특히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위고비를 맞았다는 인증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게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SNS 같은데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오젬픽을 맞고 살이 이만큼 빠졌다. 이건 정말 탁월한 약이다. 이렇게 인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추종자들이 위고비나 오젬픽에 대한 약에 관심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당시. 뒷광고 같은 거 아닌가 그 정도면? 그리고 카다시안도 관련된 거 약 맞고 효과가 엄청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오젬픽과 이 위고비한 약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약이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약이 한국에도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뭐 그 부작용 최다로 보고된 비만 치료제가 삭센다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뭐 위고비는 물론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텐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헛구역질이나 구역감, 뭐 구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많이 우려되는 건 복통이 진행되다가 장폐색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췌장을 어쨌든 자극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다 보니까 췌장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방치했으면은 췌장암으로 또 넘어가 버리면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최근에 WHO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약이 자살에 관련된 부작용도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관련된 뭐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자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도 우려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보면 일단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살을 빼기 원하는 그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남성도 많이 있지만 여성 이것도 특히 젊은 여성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떻게 다른 또 부작용이나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아니 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이 위고비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식욕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체중이 빠지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다가 중단을 하면 사실 다이어트의 저희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라는 게 식이 패턴을 완전히 교정을 하고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이제 그 운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열량 소모를 통해서 이제 건강 증진을 하면서 이제 살 빼는 거를 저희가 보통 제일 권유를 하잖아요. 이제 뭐 검진해 보시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나 뭐 저한테 재활의학과 의사 만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 들을 겁니다. 운동 규칙적으로 하면서 식이섬유 많이 있는 거 식사를 해라. 근데 이제 위고비 같은 거를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식욕 자체가 떨어져서 살이 빠지니까 이제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대사 능력이 상승되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중단했을 시에 제 주변에 다 보면 요요가 상당히 명확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아주 고도 비만 환자들은 이거 사용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강한 사람이 이것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이제 계속 본인의 이제 뭐 근육량이라든가 심폐 능력 같은 게 향상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돼서 지속 가능성이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작용들은 아마 좀 더 이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조금 더 근거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닌데
다른 기존의 다이어트 약들은 뭐 항정식성 의약품 비슷하게 이제 뭐 항우울제 계통이나 막 이런 것들이나 이런 약품들에 비하면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적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약으로 하는 건 어쨌든 부작용이 다 있는데 그거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 부작용이 있어서 이 약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시기도 좀 바꾸고 이거 기본값이거든요. 이 기본값을 하는 상황에서 고도비만 환자들만 좀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약은 사실은 저거거든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아야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뭐 처방을 하기 전에는 뭐 BMI 수치, 뭐 비만 수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키나 몸무게도 측정을 뭐 해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갖춰야만 이제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임상 실험을 하는 것들의 결과들은 다 BMI 30 이상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BMI가 27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검증된 약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BMI 30이나 27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임상 시험에서 검증했던 효과만큼의 뛰어난 효과를 볼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되지만, 과연 그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부작용의 범위가 과연 BMI가 훨씬 더 낮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도 똑같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냐, 이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고, 또 식단 조절을 하면서 강하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저혈당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또 쇼크나 뭐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을 사용하는 형태들이 조금 더 의사들이 가까이서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들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소비되는 형태를 보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라는 건 결국에는 나를 모르는 의사가 그냥 전화나 그 온라인 그 폼 안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처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건강이나 부작용에 대한 신호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뒤져보면 뭐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쉽게 구하는 방법 나오고, 일단 처방전을 그렇게 쉽게 받은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위고비 성지가 있대요. 그래서 전국 지도에 박혀 있는 약국, 싸게 파는 곳들, 무슨 뭐 이게 한 40만 원부터 뭐 60만 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사는 뭐 이런 행태인 것 같은데, 원래 비대면 진료 물론 우리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엉뚱한 데서 좀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그동안 반대했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태들이죠. 이 뭐 이런 다이어트 약이나 여드름 치료제나 탈모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지금 타겟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손쉽게 구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동훈 선생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건에 관해서 비대면 진료가 특히나 좀 위험한 게, 어쨌든 이 약품은 저혈당을 뭐 다른 당뇨 약에 비해서는 뭐 현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혈당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 착시를 해가지고 뭐 자꾸 주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 그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환자가 너무 마른 사람인데 거꾸로 본인의 좀 강박증으로 내가 더 빼야 되겠다, 난 정말 더 말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면 좀 처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비대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왜 전문의약품이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게 비대면으로 이런 식으로 팔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일반의약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팔아도 된다는 뜻과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저는 문제가 항상 다 모든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계속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정부나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게 뭐 의료 취약지나 뭐 의사 만나기 힘든 곳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약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의사 만나기 쉬운 곳인데
좀 접촉해서 이렇게 말 꺼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위고비 성지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도 위고비 막 쉽게 처방해주는 그런 의원들 다 링크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쪽에다 비대면으로 해서 간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가 지금 나서가지고 빨리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되게 무서운 게 의약품을 선택을 하고 그 의약품을 처방할 의사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위고비를 먹고 싶어 또는 뭐 삭센다를 받고 싶어 하면은 삭센다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의원을 검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그 의원에선 당연히 삭센다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 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의원은 그 환자가 어떤 상태고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삭센다를 위해서 온 환자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위해서는 처방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선택지가 그밖에 없는 이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의약품으로서의 이 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저도 들었고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보통 뭐 닥터나우나 이런 비대면 앱에 뭐 여드름 약이나 탈모약 얼마 가격 얼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까지만 봤는데 약품을 선택하고 그걸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원을 검색하는 건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당장 이 앱들 중단시켜야 되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플랫폼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완전히 불법이라고 거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들과 의원 명단을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건데요. 이거는 유인할선이잖아요. 명확한 유인할선이고 특히나 그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나 플랫폼이 유인할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유인할선 지금 하면 안 되는 구조고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는 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